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벽했던 결혼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 그 시작을 말씀드려야겠어요. 저는 26살, 스포츠 중계 아나운서였습니다. 야구 중계부터 축구까지 화면 너머로 여러분께 생생한 경기 상황을 전달하는 게 제 일이었죠. 하지만 26살이라는 나이가 저를 초조하게 만들었어요. 결혼 카운셀러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거든요.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27살만 되어도 조건이 확 달라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상대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이에요. 외모도 괜찮고 직업도 안정적이고 나이도 아직 어린 저였으니까요. 결혼정보업체에서 VIP 등급을 받았을 때는 마치 제가 프리미엄 상품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런 조건으로는 정말 좋은 분들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결혼 카운셀러의 말에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완벽한 남자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첫 번째 선은 28살 대기업 사원. 제가 생각하기엔 생각이 너무 어렸어요. 두 번째는 32살 공무원. 안정적이지만 뭔가 아쉬웠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게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37살, 11살이나 많았지만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키 크고 단정한 외모에 믿음직스러운 분위기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와, 사진보다 훨씬 예쁘시네요. 제가 도둑놈이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을 낮추면서도 유머를 섞는 센스가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혹시 취미가 있으세요? 골프요. 그런데 실력은 공이 저만 보면 도망가더라고요. 또 웃음이 터졌어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끄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대대로 의사 집안의 본인도 내과 의사. 완벽했어요. 혹시 형제분도 계세요? 네,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20살 정도? 어머, 정말요? 그때 건우 씨 표정이 잠깐 굳어지는 걸 봤어요. 아주 찰나였지만요. 네. 부모님이 늦둥이를 보신 거죠? 뭔가 어색한 순간이었는데 곧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데이트할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걸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주고 카톡 답장도 빠르고 무엇보다 저를 정말 배려해주는 게 느껴졌어요. 3개월 만에 상견례가 잡혔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의 가족들을 만났어요. 어머니는 우아하고 품이 있으셨고 아버지는 과묵하지만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남동생을 드디어 만났죠. 정말 놀랐어요. 형제가 이렇게 닮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17살 치고는 굉장히 살가운 편이었습니다. 형님이 형수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예쁘시네요. 예의 바른 인사였는데 상견례 내내 저를 따라다니며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마치 강아지가 새로운 주인을 만난 것처럼요. 형수님, 아나운서 일 정말 멋있어요. 저도 텔레비전에서 형수님 목소리 들어봤어요. 정말요? 어떤 경기였어요? 야구 경기요? 와, 진짜 형수님이었구나. 형님 진짜 대박이에요.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정말 신나더라고요. 형수님, 결혼하면 우리 집에서 살 거예요? 정우야, 그런 건 어른들이 정하는 거야. 아,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형수님이랑 매일 얘기할 수 있잖아요. 17살 치고는 참 말도 잘하고 저에게 엄청난 관심을 보였어요. 건우 오빠가 살짝 주의를 주자 정우는 아쉬워하며 물러났어요. 아, 형님. 너무해요. 형수님이랑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때였어요.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를 뜬 사이에 복도에서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됐거든요. 정우는 정말 조심해야 해. 혹시라도 말실수라도 하면. 알아요. 아직 어리니까 건우한테 미리 단단히 얘기해둬야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심각한 톤이었어요. 정우에 관한 얘기 같았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건우 오빠가 말했어요. 오늘 우리 가족들이 당신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정우가요. 저도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동생분이 참 똑똑하고 말도 잘하더라고요. 그 녀석이요. 어릴 때부터 저를 너무 따라다녀서 저한테는 그냥 강아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달랐네요. 당신한테 완전히 푹 빠진 것 같던데요. 건우 오빠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뭔가 이상했던 거예요. 제가 너무 완벽한 결혼에만 집착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렸던 건 아닐까요?
상견례 이후 모든 게 정말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건우 오빠는 이제 오빠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정말 완벽한 남자친구였어요. 데이트 장소 하나 정할 때도 제 취향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선물도 센스 있게 골라주고요. 어떻게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알았어요? 그냥요. 좀 알아봤어요. 상견례 이후로 건우 오빠를 만날 때마다 시동생도 자주 따라왔어요. 처음엔 그냥 형을 좋아하는 어린 동생인 줄 알았는데 형수님, 오늘도 예뻐요. 처음엔 17살 치고는 정말 순수하고 귀여웠어요. 정우야, 형이랑 형수님 데이트하는데 왜 자꾸 따라와? 저도 형수님이랑 얘기하고 싶어서요. 형수님이 재밌거든요. 그럴 때마다 건우 오빠는 웃으면서도 살짝 곤란해하더라고요. 저 녀석이 원래 낯을 가리는데 당신한테는 정말 마음을 연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전혀 낯을 가려 보이진 않았어요. 어느 날은 정우가 저만 따로 카톡을 보내기도 했어요. 형님이 형수님 얘기만 하세요. 크크 진짜 좋아하나 봐요. 형수님도 형님 좋아하죠? 우리 얼른 가족이 되면 좋겠어요. 정말 순수한 아이구나 싶었어요. 형을 좋아하니까 형의 여자친구도 좋아하는 거겠죠. 그런데 가끔은 좀 이상하기도 했어요. 제가 건우 오빠랑 얘기하고 있으면 정우가 꼭 끼어들려고 하더라고요. 형수님, 형님보다 제가 더 재밌는 얘기 많이 알아요. 정우야, 지금 어른들이 얘기하고 있잖아. 에이, 저도 거의 어른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요. 그럴 때마다 건우 오빠가 정우를 달래서 보내곤 했어요. 미안해요. 저 녀석이 너무 철이 없어서. 아니에요. 귀여워요. 형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건우 오빠도 정우를 정말 아끼는 게 보였어요. 20살이나 차이 나는 남동생이니까 아들 같기도 하고 그랬겠죠. 결혼 준비도 정말 빨리 진행됐어요. 웨딩홀 예약하고 한복 맞추고 신혼집도 알아보고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정우는 결혼 준비 과정에도 계속 끼어들려고 했어요. 형수님, 웨딩드레스는 어떤 걸로 할 거예요? 아직 안 정했는데 저도 같이 가서 봐줄까요? 제가 안목이 좋다고요. 17살이 무슨 안목이냐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웃어넘겼어요. 하지만 솔직히 결혼 준비까지 간섭받는 기분이라 좀 부담스러웠어요. 한 번은 신혼집을 보러 갔을 때도 시동생이 당연하다는 듯이 따라왔어요. 와, 여기 진짜 좋네요. 형수님, 여기서 형님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왜 자꾸 따라오는 거지? 속으로 생각했지만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도생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형수님, 혹시 나중에 아이 낳으면 저한테도 보여줄 거죠? 당연하죠. 는 삼촌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정우 표정이 묘해지더라고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치는 것 같았는데 네, 삼촌이요. 건우 오빠가 얼른 화제를 돌렸어요. 정우야, 벌써 그런 걱정은 왜 해? 결혼부터 해야지. 그날 집에 가는 길에 물어봤어요. 정우 씨 좀 이상하던데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사춘기인 것 같아요. 요즘 좀 예민해 하더라고요. 형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서운한가 봐요.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형을 독차지하고 싶은 어린 남동생의 질투라고 생각했거든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완벽한 남자, 완벽한 가족, 완벽한 결혼식. 정우도 턱시도를 입고 정말 의젓하게 서 있더라고요. 형과 정말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형수님, 정말 예뻐요. 형님이 부러워요. 결혼식 내내 정우가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뭔가 아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때는 그냥 철없는 17살의 감정이려니 했어요.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결혼식이었어요. 모든 게 완벽했거든요. 하객들의 축복, 아름다운 웨딩홀,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한 신랑 건우 오빠. 신혼여행도 정말 로맨틱했어요. 몰디브에서 일주일을 보냈는데 건우 오빠가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더라고요. 매 순간이 영화 같았어요. 여보,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을 거예요. 신혼집으로 돌아와서는 자연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건우 오빠도 그러기를 원했고 저도 전업주부가 되어서 완벽한 아내가 되고 싶었거든요. 당신이 일을 그만두니까 집이 훨씬 따뜻해진 것 같아요. 건우 오빠가 퇴근하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건우 오빠 아침 준비해드리고 점심 도시락도 싸드리고 저녁에는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서 기다리는 일상이 정말 행복했어요. 시댁과도 관계가 좋았어요. 어머님은 자주 안부를 물어봐 주셨고 아버님도 딸처럼 아껴주셨거든요.
우리 며느리 덕분에 건우가 많이 안정된 것 같아.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정말 이 집 며느리가 된 게 자랑스러웠어요. 시동생도 여전히 자주 놀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주말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시동생. 남편도 없는데 자꾸 나타나는 시동생이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형은 어디 갔는 줄 알아요? 형님은 골프 갔어요. 저는 형수님이랑 있고 싶어서 왔어요. 여전히 저에게 관심이 많아 보이더군요. 같이 마트도 가고 영화도 보고 나이 차이는 9살밖에 안 났으니까 누나 동생 같은 느낌으로 잘 지내보려고 했어요. 형수님, 저 요리 배우고 싶어요. 정말요? 뭘 배우고 싶은데요? 형수님이 만드는 김치찌개요. 형님이 누나 김치찌개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시동생은 정말 순수했어요. 형이 좋아하는 걸 자기도 배워서 해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가끔은 정우와 단둘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건우 오빠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시동생이 와서 같이 기다리곤 했거든요. 형수님,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자주 와서 같이 있어드릴게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신혼인데 남편 없을 때 시동생이 자꾸 와서 같이 있겠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말 같아서 뭐라고 할 수도 없더라고요. 어느 날은 시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형수님, 나중에 아이 생기면 저도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래요? 고마워요. 저 아이 정말 좋아해요. 형과 형수님 아이면 더 예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때 시동생 표정이 좀 묘했어요. 기쁜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선을 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저 삼촌이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때 정우가 잠깐 멍하니 있더니 말했어요. 네. 삼촌, 뭔가 어색한 순간이었는데 곧 자연스럽게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정말 행복한 신혼생활이었어요. 건우 오빠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줬고 시댁 식구들도 저를 진짜 가족처럼 아껴줬어요.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정말 모든 게 완벽했어요. 부담스러운 시동생만 빼고요.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그러게요. 이런 행복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건우 오빠와 함께 침대에 누워서 미래에 대해 얘기했어요. 아이 이름도 지어보고 몇 명을 낳을지도 상의하고 정말 완벽한 하루였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시동생의 관심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오늘 뭐 해요? 아, 밖에 나가려고요. 어디 가세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따라다니려고 하니까 저는 점점 핑계를 대고 피하기 시작했어요. 저 오늘 좀 바빠요. 그럼 내일은 어때요? 내일도 약속이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거짓말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찾아왔어요. 어느 날은 마트에 갔는데 우연히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마트에 웬일이에요? 엄마가 우유 사오라고 해서요. 형수님도 장 보러 오셨어요? 정말 우연인 것 같기도 했지만 워낙 자주 마주치니까 좀 이상하긴 했어요. 형수님, 장 보는 거 도와드릴까요? 어쩔 수 없이 함께 장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스트레스였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벨소리가 울리면 혹시나 해서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감기 걸렸어요. 아, 그래요? 약국에서 약 사서 드세요. 형수님이 끓여주신 꿀차가 먹고 싶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이미 집 앞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잠깐만 있다가 갈게요. 하지만 한번 들어오면 몇 시간씩 있다 가더라고요. 점점 집에 있는 게 편하지 않았어요. 언제 올지 몰라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했거든요. 건우 오빠에게 다시 한번 말해봤어요. 여보, 당신 동생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예요. 또 그 얘기예요? 그냥 귀여운 동생인데 귀여운 동생이 이렇게 매일 와도 되나요? 제 사생활이 없어요. 좀 과민한 건 아니에요? 저 녀석이 뭘 잘못했다고. 건우 오빠는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확실히 말해주세요. 너무 자주 오지 말라고요. 알았어요. 한번 얘기해보죠.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여전히 왔고 건우 오빠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어느 날은 친구들과 만나려고 카페에 갔는데 그 근처에 있더라고요. 여기서 뵀네요. 여기 와 있었어요? 네.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늦는다고 해서 혼자 있었어요. 그럴듯한 이유였어요. 하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만나니까 저도 같이 앉아도 될까요? 친구 올 때까지만요. 친구들 앞에서 거절하기도 어색하고 결국까지 합류하게 됐어요.
친구들은 시동생이 형수님을 정말 좋아하나 보네. 라고 웃었지만 저는 정말 부끄럽고 답답했어요. 그런데 친구 중 하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혹시 그 아이가 너를 여자로 좋아하는 건 아닐까? 17살이면 충분히 그럴 나이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따라다니고 핑계를 대면서까지 저를 만나려고 했던 거구나 싶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더 확신이 들었어요. 형이 없을 때만 오려고 하고 제 옆에 바짝 붙어 앉고 가짜로 아픈 척까지 하면서 그 이후로는 시동생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저 놀러 와도 될까요? 미안한데 오늘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바쁜 일이 있어서요. 문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으로만 대화했어요. 형수님, 저 뭐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형 없을 때 자주 오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요. 확실히 선을 그었어요. 17살이지만 이미 고등학생이니까 이런 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형님 오시면 다시 올게요. 건우 오빠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여보, 혹시 당신 동생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이상하게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좋아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설마요. 17살 애가 형수를 그런 눈으로 보겠어요? 하지만 행동이 너무 당신 생각이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정우는 정말 순수한 아이라고요. 역시 건우 오빠는 믿지 않더라고요. 건우 오빠는 끝까지 시동생을 감쌌어요. 그냥 어린애잖아요. 형수가 생긴 게 신기하고 좋은 거겠죠? 좀 받아줘요. 결국 제가 참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정말 스트레스가 극심했어요. 집에 있어도 편하지 않고 밖에 나가도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건우 오빠와도 자꾸 다투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건우 오빠는 끝까지 정우는 그냥 어린 동생이니까 이해해줘요. 라는 입장이었어요. 점점 제가 이 집에서 위축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조금씩 이상한 느낌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위화감 같은 거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결혼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동생과의 문제는 여전했어요. 아무리 선을 그어도 알아채지 못하고 건우 오빠는 계속 순수한 아이라며 감쌌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건우 오빠는 급한 전화를 받아서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화장실을 가려다가 서재 근처를 지나게 됐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버지, 정우 때문에 고민이에요. 건우 오빠 목소리였어요. 언제 돌아온 거죠? 무슨 일인데? 시아버님이 물으셨어요. 새엄마가 들어왔다고 좋아해서요. 하루 종일 따라다니고 자꾸 집에 오고 와이프가 많이 부담스러워해요. 아, 그래. 시어머님이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내가 정우한테 말해서 좀 자제하게 해볼게. 그런데 엄마, 어미 품이 그리운 걸 어떻게 해요? 불쌍한 것. 어미 품이 그립다고요? 저는 문 앞에서 숨을 죽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8년 동안 엄마 없이 자랐는데 갑자기 예쁜 새엄마가 생기니까 얼마나 좋겠어. 뭐, 새엄마요? 저를 두고 하는 말인가요? 아이고, 우리 정우. 진짜 불쌍해. 엄마라는 걸 모르고 자랐는데. 잠깐. 18년 동안 엄마 없이 시동생이 18살인데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며느리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그냥 정우가 형수를 많이 따른다고 좀 받아달라고 할게요. 진짜 이유는 말하면 큰일 나죠. 당연하지. 며느리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야 해. 시어머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평생 말 안 해도 될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걸 받아들이겠어. 며느리 성격 봐라. 완벽한 것만 추구하는데.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맞아. 알면 당장 이혼하겠다고 할걸. 그러니까 절대 모르게 해야 해.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절대 모르게 해야 한다고요. 정우한테도 단단히 말해둬야겠어. 절대 입 밖에 내면 안 된다고. 응, 그래야지. 며느리 앞에서는 그냥 시동생으로만. 정우도 힘들겠어.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도 형수님이라고 불러야 하고. 엄마라고 부르고 싶다고요? 저를요? 거의 18년을 기다렸는데. 조금만 더 참아야겠어. 며느리는 절대 모르게 하자. 알면 정말 큰일 나니까. 그래, 우리 가족끼리만 아는 비밀로 해야 해. 그때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히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지금 제가 들은 게 맞나요? 시동생이
건우 오빠의 아들. 화장실에서 한참을 있다가 나와서 거실로 갔어요. 모두들 평소처럼 앉아 있더라고요. 어디 갔었어? 화장실 갔다 왔어요. 건우 오빠가 저를 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혹시 눈치챘나 싶어 조심스러웠어요.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물어봤어요. 여보, 시동생에 대해서 혹시 제가 모르는 게 있나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20살 차이라는 게 너무 많이 나잖아요. 부모님이 늦둥이를 보신 거라고 했잖아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아까 들은 대화 때문에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18년간 기다렸는데 새엄마라고 부르고 싶어도 밤늦게 건우 오빠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우리 방 서랍을 뒤져봤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를 발견했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고등학생 교복을 입은 건우 오빠, 그리고 어린 여학생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사진 뒷면에 적혀 있었어요. 건우 미영 정우 첫돌. 다른 사진도 있었어요. 유치원생쯤 되어 보이는 정우가 건우 오빠와 함께 찍은 사진. 뒷면에는 정우 6세, 아빠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건우 오빠가 샤워에서 나왔을 때 저는 그 사진들을 들고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건우 오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딨어, 그걸? 서랍에서 찾았어요. 건우 미영. 정우 첫돌이라고 적혀 있네요. 건우 오빠가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설명해요. 정우는 내 아들이에요. 역시나 17살에 낳은 아들이라고요? 네.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등학교 때 사귄 여자친구 미영이와 정우를 낳았어요. 부모님이 호적상 아들로 올리셨어요. 그럼 미영이라는 여자는 어디 갔어요? 헤어졌어요. 아이는 저희가 키우기로 하고 왜 저한테 숨겼어요? 말하면 당신이 저와 결혼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당연히 안 했겠죠.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17살에 아이 낳은 남자와 누가 결혼해요? 그때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정우가 그렇게 저를 따라다녔는지, 왜 자꾸 저와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지. 정우가 그래서 저를 엄마로 생각했던 거네요? 네. 8년 동안 엄마 없이 자랐으니까요. 오늘 시댁에서 얘기 들었어요. 다들 알고 계셨죠? 네. 1년 6개월 동안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네요?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상견례 때부터 다들 거짓말한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어요? 언젠가는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언제가 그때예요? 제가 죽을 때까지요? 건우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어요. 완벽한 남자라고 생각했던 건우 오빠는 17살에 아이를 낳은 남자였고 저를 좋아한다고 착각했던 시동생은 단순히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들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선을 긋고 피했던 그 아이는 18년간 아빠와 엄마를 기다렸던 불쌍한 아이였던 거예요. 며칠간 말도 하지 않았어요. 건우 오빠가 아무리 사과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났던 그 완벽한 남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거죠. 26살에 완벽한 결혼을 꿈꿨던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화가 났던 건 이 모든 상황에서 저만 진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아이의 그리움도 복잡한 가족사도 모두가 지키던 비밀도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후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완벽한 결혼을 꿈꾸다가 완전히 속아버린 저 자신에게 화가 났고 무엇보다 1년 6개월간 저를 속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지금 저는 이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속임수와 거짓말로 시작된 결혼은 이렇게 끝나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